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챕터 2장을 쭉 다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 챕터 2장에 우리가 주로 봤던 내용들이 이제 시그널, 그다음에 시스템, 디스크릿 시그널과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연산하는 과정들, 그리고 신호의 분류 그런 것들을 주로 다루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샘플링 시어리움까지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챕터 2장은 시노미 시스템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디스크릿 버전들 중에서 우리가 이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들을 좀 압축해서 요약한 내용들이고요. 이제 챕터 2장이 우리가 끝났으니까 연습 문제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연습 문제는 과제로 필기 노트 제출하는 거 이외의 과제로 또 제출이 될 거고요. 제출을 하셔야 되고 제가 연습 문제, 책에 나오는 연습 문제를 위주로 제가 문제 목록을 알려드릴 겁니다. 문제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그걸 손으로 역시 수기로 풀어서 제출하시는 것들을 과제로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고요. 이 강의 내용을 듣고 그것까지 이 챕터 2장을 잘 연습 문제를 통해서 풀면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간고사가 이제 다가오겠죠? 예, 아직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수업을 충분히 잘 이해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고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과정들을 꼭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을 충분히 많이 가지시고 따라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챕터 2장을 다 나갔고요. 우리가 챕터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Discrete Time 시그널의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우리가 시그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챕터 3는 Discrete Time Signals in Frequency 도메인으로 주어집니다.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제 주파수 관점에서 우리가 디스크릿 시그널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먼저 시노미 시스템에서 우리가 충분히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죠.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 그래서 우리가 CTFT라고 하죠. CTFT,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다시 한번 시노미 시스템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날로그 시그널에 우리가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아날로그 시그널이라는 서브 글자 미첨자 A를 써서 large X의 A 그리고 J는 복소수 시그널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죠. 그래서 각 주파수 라지 오메가에 대해서 주어지는 우리가 프레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얘를 프레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요. 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아날로그 시그널 XAT에서 그걸 정의할 수 있고요. XAT를 우리가 XA의 J 오메가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걸 바꿔주는 방법은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의 스몰 t 값을 곱해주는데요. 오메가의 각주파수를 가지는 익스포넨셜 시그널이죠. 그걸 어떻게 해주죠? 마이너스를 붙여서 곱해줍니다. 그리고 전체 시간 t에 대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곱해서 적분해줍니다. 얘를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했죠. 특별하게 Continuous Time 시그널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CTFT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얘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CTFT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얘가 CTFT고요. 그럼 얘가 어떤 내용이었죠? 얘가 결국에 프레 트랜스폼을 한 결과 주파수 영역에서 주어지는 이 시그널의 주파수 스펙트럼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프리의 스펙트럼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프리의 스펙트럼이다 라는 말을 쓰고요. 드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를 우리가 원래 오리지널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되겠죠.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될 것이고요.
얘를 우리가 이렇게 CTFT,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통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아날로그 시그널 XAT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것인가요? 이 XAT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죠? 이 XAT 안에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로 이루어지는 그런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로 이루어지는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들, 복소수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거의 웨이트가 뭐인 거죠? 그거의 각각의 웨이트가 그 각 주파수 오메가를 가지는 프리에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소리냐? 교수님 도대체 못 알아듣겠습니다.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웠지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면 결국엔 X의 아날로그 시그널,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J의 특정 주파수 오메가를 가지는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익스포넨셜의 J의 오메가 T는 뭐예요? 얘는 결국엔 J의 오메가 라지 오메가 T라는 건 얘는 뭐였죠? 오일러 공식을 우리가 배웠었죠? 오일러 공식을 적용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오메가의 T 플러스 J의 사인의 라지 오메가의 T 이렇게 주어지는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라고 배웠습니다. 맞죠? 복소수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에요. 그거의 웨이트를 얼마로 가지는 거예요? 이 안에 이런 놈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날로그 시그널이든지 안에 그 안에는 복소수로 이루어진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 주파수 라지 오메가를 가지는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들의 어느 정도 들어있느냐? 그게 요 푸리의 스펙트럼만큼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XA의 J 오메가 푸리의 스펙트럼만큼 웨이트를 줘서 그거를 곱해서 어떻게 주죠? 이 전체를 다 적분해 줍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각각의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다 더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준 다음에 우리가 상수값을 보정해주기 위해서 2파이분의 1이라는 상수가 붙기는 하죠. 네, 그건 문헌마다 2파이분의 1을 이쪽에다 붙일 수도 있고요. 스퀘어루트 2파이분의 1씩 따로따로 붙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이런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푸리에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죠? 요 놈이 푸리에 스펙트럼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은 뭐죠? 요 놈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되는 거죠. 맞죠? 얘가 이렇게 되고 푸리에 스펙트럼이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특정한 오메가를 가지는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들 그놈들의 웨이트 그놈들이 얼마만큼씩 들어있느냐 요 푸리에 스펙트럼의 양만큼씩 그놈들을 곱해서 그 오메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더해주면 이런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들을 시간 t로 주어지는 그런 시그널들을 각각의 오메가에 대해서 만들어서 싹 다 더해주면 그러면 XAT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면 계속해서 보다가 이제 우리가 예제가 나올 때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의 아날로그 J 오메가 푸리에 스펙트럼은 이 J가 붙는다는 얘기는 컴플렉스 시그널로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날로그 J 라지 오메가의 절대값을 생각할 수 있고요.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페이즈를 우리가 세타 A 오메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특정 주파수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 세타 A 오메가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퀄 아그 펑션을 써서 어떤 XJ 오메가, XAJ 오메가라는 복소수 시그널 안에 있는 뭐죠? 페이즈만 뽑아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얘를 페이즈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푸리에 스펙트럼 안에 들어있는 페이즈 스펙트럼 성분이라고 얘기하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고요. 위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매그니튜드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XA의 J 오메가 요거의 절대값 이거를 매그니튜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우리가 매그니튜드 스펙트럼이 되는 것이죠. 매그니튜드 스펙트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를 보죠. 예제는 우리가 이미
시노미 시스템에서 많이 봤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한 예제를 하나 볼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서 재밌는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었죠. 예제 3.2를 보시면 임펄스 펑션에 대해서 델타 t에 대해서 우리가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한 결과를 우리가 그거의 Fourier 스펙트럼을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해주면 그걸 라지 델타의 j2의 오메가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주어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죠. 이거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델타 t라는 아날로그 시그널,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에 대해서 Fourier 스펙트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주어진 Fourier 스펙트럼을 이렇게 쓴 거죠. 그냥 얘가 델타니까 라지 델타로 쓴 거죠. 스몰 xat를 우리가 라지 xa j 오메가로 쓰듯이 그렇게 쓴 것이죠. 그래서 j의 오메가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임펄스 펑션 안에 임펄스 펑션이 여러분 뭔지 기억나시죠? 0에서만 매그니튜드가 무한대로 올라가는 면적이 1인 그런 시그널을 특수한 시그널을 우리가 임펄스 시그널이라고 얘기하죠. 그거에 대한 Fourier 스펙트럼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얘는 결국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임펄스 t를 어떻게 해줍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j의 오메가 t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얼마만큼씩? 요만큼씩 들어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뽑아내려고 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곱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죠? 시간 t에 대해서 전체를 적분을 해줍니다. 이게 요 공식이죠? 공식 그대로 쓴 것이죠. 그렇죠? 네, 그 공식의 의미를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펄스의 t에 임펄스 t는 언제만 값을 가지죠? t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곱해 줄 건데 적분해 줄 건데 언제만 값을 가지죠? t 값이 0일 때만 값을 가지죠. 그렇죠? 나머지는 다 0이죠. 나머지는 이 값이 다 0이 돼 버립니다. t 값이 0이 아닐 때는. 따라서 t 값이 0일 때만 의미가 있겠죠. 여기서 0이 아닐 때는 다 그냥 0이 곱해져 버리잖아요. 어떤 값에다 0 곱하면 항상 0이 돼 버리니까 다른 값들은 의미가 다 없고 이 값이 0일 때만 의미가 됩니다. 0을 곱한 값만 의미가 되겠죠. 오메가의 곱하기라고 하죠. 곱하기 0 이렇게 한 값만 의미가 있는 놈이 나오겠죠. 그렇죠? 0을 곱하면 뭐가 되죠? 이 전체가 0이니까 익스포넨셜의 0승은 뭐예요? 1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가 뭐가 됩니까? 이 전체가 1이 되겠죠. 임펄스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임펄스는 0이 아닌 값에선 다 0을 가지고 0일 때만 값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은 t 값은 다른 값에서는 의미가 없고 0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0은 항상 1이 되니까 익스포넨셜 전체가 얘는 결국에 뭐가 되냐면 임펄스 펑션을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럼 뭐가 되죠? 임펄스의 전체 면적은 항상 1이라는 우리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펄스 펑션이 뭐였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 보죠. 임펄스 펑션은 뭐였죠? 임펄스 펑션은 이렇게 주어지는 펑션이었죠. 요거를 우리가 1이라고 놓고요. 이 1이라는 의미는 뭐였죠? 이거의 전체 면적이 1이란 얘기예요. 여기 0에서만 값을 가지면서 나머지는 다 0이고요. 밑변은 길이가 0이죠. 그런데 넓이가 1이 되려면 매그니튜드는 무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임펄스의 정의는 두 가지로 주어졌었는데요. 임펄스는 항상 0이 돼야 됩니다. 언제? t 값이 0이 아닐 때 다 0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임펄스 t는 0이 돼야 되고요. 임펄스 t를 우리가 적분해주면 그거는 항상 1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얘가 임펄스의 정의로 주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펄스를 전체 적분해주면 면적이 1이니까 1이 나오는 것이죠. 기억납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인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임펄스 펑션의 Fourier 스펙트럼이 뭐란 얘기예요? 항상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1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얘를 우리가 표현해 보면 시그널 t에 대해서 임펄스 펑션으로 주어지는 시간 t에 대한 함수 이렇게 주어지는 임펄스 펑션 0일 때만 굉장히 피크를 가지는 어떤 그런 시그널 피크 시그널을 가지는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주파수 영역으로 바꿔보면 CT, FT를 해보면
전체 라지 오메가에 대해서 그러면 델타의 j 오메가가 어떤 값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항상 상수값 1을 가지는 그런 값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값이? 얘는 결국에 웨이트라 그랬죠. 어떤 웨이트라 그랬죠?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 보이는 이 푸리에 스펙트럼하고 뭐가 곱해진 거예요?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가 곱해져서 그게 결국에는 전체를 다 더해주면 뭐가 된다 그랬죠? 아날로그 시그널, 시간 영역에서의 아날로그 시그널이 된다 그랬어요.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각각의 오메가를 가지는 결국에 뭐죠?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익스포넨셜의 j의 라지 오메가 t라는 놈이 있어요. 얘는 결국에 뭐라 그랬죠? 코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j의 사인의 오메가 t라고 했어요. 이런 코사인 사인 시그널, 복소수 코사인 사인 시그널에다가 그거의 크기를 얼마만큼 곱해준 거예요? 그거의 델타 j 오메가가 여기에 곱해져 들어가는 거죠. 각각의 오메가마다. 오메가 값이 0일 때는 1, 오메가 값이 뭐 2파일 때는 1, 다 1이죠. 어떤 오메가에 대해서도 항상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들을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다 그려봐요. 예를 들어서 코사인 오메가 t만 한번 그려볼까요? 얘를 코사인 오메가 t만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오메가 t만 그리면 우리가 t에 대해서 코사인 오메가 t만 그리면 어떻게 되죠? 코사인 오메가 t만 그리면 이런 시그널이 나오겠죠? 이런 시그널이 될 겁니다. 오메가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커지니까 점점 주기가 짧아지겠죠. 이런 시그널이 나오겠죠? 더 짧아지면 더 빨리 이렇게 변할 겁니다. 매그니튜드는 똑같죠. 매그니튜드는 똑같고요. 이런 시그널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점점 오메가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천천히 주기가 긴 이런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더 긴 시그널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 무수히 많은 오메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를 모든 오메가 값에 대해서 다 그리면 어떻게 되죠? 라지 오메가 값이 무한대 점점 커지면 얘가 결국엔 이렇게 될 거고요. 쭉 이렇게 돼서 일자처럼 되겠죠. 일자처럼 될 것이고 오메가가 점점 작아지면 그죠? 점점 작아져서 0에 가까워지면 라지 오메가가 0에 가까워지면 이런 코사인이 긴 코사인이 만들어질 거고 라지 오메가 값이 굉장히 커지면 어떻게 돼요? 커지면 자주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자주 바뀌겠죠. 굉장히 자주 바뀔 겁니다. 코사인 시그널이. 중요한 건 뭐죠? 그런 놈들을 웨이트가 다 뭐예요? 그거의 웨이트가 각각의 오메가마다 다 1로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다 1로 주어져서 우리는 뭘 해줘야 되죠? 익스포넨셜의 j의 오메가 t에다가 우리가 임펄스의 j 오메가 그죠? 델타의 j 오메가 그게 전부 다 뭐죠? 1이죠. 그걸 다 곱해서 다 시간 t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시간 t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들이 다 요거 곱하기 1, 요거 곱하기 1, 요거 곱하기 1인 그런 시그널들이 쭉 나오겠죠? 그런 놈들을 다 더해주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 더해주면 뭐가 된다는 거죠? 다 더해주면 뭐가 돼요? 물론 2파이분의 1이 있죠. 여기 2파이분의 1이 있고 상수배를 해주면 뭐가 된다는 거죠? 아날로그 시그널. 그거의 아날로그 시그널. 임펄스 t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얘네들을 0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메가가 0일 때부터 시작해서 코사인 굉장히 큰 무한대까지 하면 굉장히 촘촘한 놈들까지 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0일 때는 어떻게 되죠? 0지점에서는 어떻게 되죠? 0지점에서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각각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다 뭐가 나옵니까? 오메가가 0일 때나 무한대일 때나 항상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무한일 때 항상 1이 되죠. 코사인이니까. 맞습니까? 그런 오메가가 얼마나 많죠? 무한대겠죠. 0일 때는 어떤 값을 가져요? 매그니튜드가 무한대가 됩니다. 맞습니까? 이해돼요? 이 코사인 오메가 t 이 안에는 이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실수부만 우리가 계산을 먼저 해보자고요. 여기 사인은 나중에 계산을 하고 코사인만 먼저 계산하면 얘는 1일 테니까 결국엔 여기선 얘가 다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결과값을 봤더니 임펄스의 요 프레트 스펙트럼을 계산했더니 1이 나오잖아요. 얘가 1이라는 얘기는 요 놈에다가 요
검정색 그래프에다가 다 1을 곱해가지고 다 그냥 더해주란 얘기죠. 맞죠? 라지 스몰 t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의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얘를 다 더해주란 얘기죠. 특정 오메가 그렇겠죠? 그 오메가에 대해서 주어진 걸 다 더해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0일 때는 매그니튜드가 무한대인 놈이 나올 거고요. 0이 아닌 조금만 더 이쪽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무한대의 주파수를 가지게 되면 굉장히 촘촘하게 나올 거잖아요.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지점에서 항상 뭐가 될까요? 서로 상쇄되는 값들이 있겠죠. 이런 놈들도 있겠지만 이런 놈들도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도 있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1도 있지만 마이너스 1도 있을 거예요. 전체가 다 어떻게 됩니까? 나머진 다 서로 상쇄돼서 0이 돼버린다고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오메가가 존재하는 그런 코사인 오메가 t를 무한대의 개의 시그널을 그려보면 그놈들을 싹 시간 t에 대해서 쭉 다 더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 나머진 다 0이고 0일 때만 이런 매그니튜드가 무한대인 놈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뭐죠? 임펄스 시그널이죠. 임펄스 시그널이죠. 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사인은 아예 0에서부터 시작하죠. 0에서부터 이렇게 돼요. 0일 때 계속 변하죠. 0일 때도 0이고요. 0이 아닐 때도 항상 0이 다 더해져서 나오게 될 겁니다. 상쇄돼서. 그래서 순허수분은 아예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실수 시그널 델타 t만 존재하는 놈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뭐죠? 임펄스 시그널이 가지고 있는 그 내부에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들이 있어요. 그죠? 임펄스 시그널 안에는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들이 있어요. 이런 그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은 복소수로 표현할 수 있는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에요. 그거에 그 놈들이 얼마만큼씩 들어있죠? 임펄스는 1만큼씩 들어가 있는 놈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놈들을 다 더해주면 결과적으로 임펄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프레 스펙트럼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아날로그 시그널 안에 들어있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의 웨이트예요. 얘네들을 웨이티드 썸 해주면 웨이트를 적절하게 바꿔서 이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의 그래프, 결국엔 코사인 사인이죠. 그런 놈들을 다 시간 t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죠? 아날로그 시그널 XAT가 나온다는 얘기죠.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T가 아니라 이게 오메가여야 되죠? 오메가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다른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라지 오메가 값을 바꿔서 그린 거죠. 그렇죠? 그걸 t 값 위에다 그렸죠? 근데 달라진 건 뭐가 달라졌죠? 요 다른 그래프가 다른 이유는 뭐죠? 라지 오메가 값이 달라진 거죠. 그 다른 걸 여러 개를 놓고 다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 시그널 이해됩니까? 요 시그널에 대해서 오메가 값을 다르게 한 놈들을 다 연속적으로 더하는 걸 우리가 인테그럴이라고 하죠. 지금 얘를 사실 연속적으로 표현할 방법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얘네들이 쭉 점점점점 연속적으로 쭉 다 더해지면 0에서만 어떤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펄스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코사인, 사인 시그널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코사인의 웨이트들이 각각의 주파수 대비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인도 물론 1이죠. 사인 순허수부니까 다 없어지죠. 순허수부의 사인은 0일 때도 0이니까 상쇄되고 0이 아닐 때는 오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값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상쇄돼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펄스 시그널은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1의 웨이트를 가지는 그런 사이누소이달 시그널,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 다시 얘기하자면 익스포넨셜 시그널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됐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이게 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 시너미 시스템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들, 다시 이해하는 부분들을 잘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 봤고요. 지금 봤고, 요 예제 3.1을 봤고요. 파서블 시어리엄을 보도록 하죠. 파서블 시어리엄을 보는데 우리가 잠깐 쉬고요.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내용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거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직접 찾아오셔야 됩니다. 꼭 찾아오시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고 가정을 하고요.
잠깐 쉬고 나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